네, 격실 하나하나 저희가 수색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3곳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수색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살아갈 길, 참 막막한 길로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먼저 바다로 가겠습니다. 진도 팽목항, 바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 저희 황순욱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순욱 기자.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신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이었죠. 5시를 전후해서 세월호의 3층 로비 부분 그리고 4층의 선수 객실 부분에서 모두 11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낮 1시를 전후해서 한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오늘 모두 12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합동구조단은 127명을 투입해서 그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3층과 4층의 격실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음향 탐지 장비인 소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 소나를 이용해서 사고 지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6m 길이의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세월호의 유실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소나라는 장비는 물속에서 초음파를 발생해서 되돌아오는 전파를 이용해 물속에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수중에 잠겨있는 시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순욱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6m 길이의 쇠파이프로도 벌써 500m나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네, 많이 유실됐을 가능성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혹시 이런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서 모든 어구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중 저지망으로 유실을 방지하고 있었는데요. 쌍끌이 어망, 닷자망, 안강망 등을 동원해서 기존에는 3중 저지망을 구축했었는데 이번에는 5중 저지망을 구축해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유실물이 발견되는 장소가 사고 지점에서 1.5km 지점에 비교적 가까운 지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저지망 이외에 가까운 부분에 2개의 저지망을 추가로 설치해서 시신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어린이는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부모님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그만큼 가족들의 슬픔은 더 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 어린이날에서 내일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연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 팽목항에는 온 가족을 동반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주로 특히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알려주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겠다는 방문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묵념을 하면서 추모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애타게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가족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는 합동 분향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서 추모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곳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팽목항에 온 가족을 동반해서 찾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위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채널A 뉴스 황순욱입니다. 네, 황순욱 기자가 아까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가족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관광 오신 이분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자, 슬픔,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그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자, 바다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김민찬 기자.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개 모양으로 생긴 첨단 장비, 네. 다양한 것들이 투입되고 하면서 기대감을 하나씩 높여왔었는데 네. 다 소용없었다면서요. 결국 철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이제 수색 작업의 속도가 좀 더뎌지면서 네. 이런 첨단 장비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건데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 온 무인 잠수정 ROV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걸 사고 현장에 투입을 해보니까 그 사고 현장의 빠른 조류 네. 때문에
그 기계가 무인 잠수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자, 지금 보는 저 ROV 무인 잠수정이 조류가 없는, 파도의 흐름이 없는 곳에선 저렇게 잘 움직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선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일단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고 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는데 저 네. ROV는 도무지 찍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찍은 네. 걸 봤더니 검은 그림만 나오더라. 아, 그래서 네. 두 차례 정도 현장에 투입을 했다가 곧바로 현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따 그 다음으로 대안으로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제 무인 로봇,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크랩스터인데요. 네. 애로봇처럼 생겨가지고 6개의 다리가 있는 로봇인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건데 저것도 역시 현장에 투입을 시켰는데 사실상 그 시신 확인이라든지 실종자 수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네. 밖에서 넘어져 있는 배만 찍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모든 것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리 잠수사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손으로 만져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역시 너무나 독특하고 각별하고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잠수사의 손끝만이 가능했다는 것 결국 확인하고 장비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너무 먼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의 몸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 때문인데 일단 유실 대책을 위한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그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팽목항과 사고 해역 수색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수색 구조에 헌신하고 있는 잠수사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후의 한 명까지 찾아야 하고 찾은 희생자는 DNA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가족들에게 반드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실 방지 대책의 매일 활동 실적을 희생자 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희생자 가족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변인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건 이해가 됩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계속 대통령을 주어로 삼아 얘기를 하네요. 꼭 그래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를 꼭 처음으로 네. 주어로 삼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최후의 일인까지 반드시 실종자를 찾아라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실종자 가족한테 인도해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할 때까지 끝까지 하라고 하는 네. 이런 내용은 사실은 네. 대통령이 굳이 지시를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변인이 굳이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을 과연 브리핑 시간에 네. 꼭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런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청와대 브리핑이라면 네.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정부대책본부의 대변인이면 네.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방법이 실린 네.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지킬 네. 의지를 밝혀야 그것이 국민들이 같이 믿을 수 있는 네. 그러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을 먼저 주어로 삼아야만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 이거 대통령이 바꾸고자 했던 공직 문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네. 특히 위로 갈수록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네. 또는 점검을 철저히 하라. 제가 보기엔 이런 지시는 사실 네. 할 필요도 없는 지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그러면은 안전 관련 25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반드시 네. 제대로 점검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반드시 네.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하는 거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 앞으로 이런 아주 모호하고 네. 추상적인 지시는 좀 안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유실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의 선분들이 잠수사들인데요. 저희 기자가 어제 진도 팽목항 부근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과연 물 위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드는 잠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직접 그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올라오는데 얼굴이 흑색이야, 흑색. 진짜 입에서 진짜 개도 아닌데 개고품을 뽀글뽀글 몰면서 올라온다니까. 세 번째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날도 걔한테 고생한다고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한마디 또 뛰어든다. 많이 힘들어요. 올라올 때 막 쌍꺼풀 올리는 거는 기분 다사예요. 그냥 자기들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학부모 욕한대. 지금 열심히 자기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진짜 잘한다고 말 한마디는 못해. 완전 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가족분께서 내 얼굴은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얼굴은 쓰지 않았는데 말씀이 정말 생생하고 절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피해가 있어도 한 말씀 안 하셨던 그런 분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진도 부근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사실 양식하고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못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바로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네. 동거차도하고 서거차도가 있는데요. 네. 이 섬의 주민들 중에 약 40여 가구는 미역을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곳의 미역이 네. 4월 초에서 5월 말까지 약 2달간이 수확기라고 그래요. 바로 지금이네요. 예, 바로 지금이죠. 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역 한 뭇 하면은 약 20가닥, 네. 10kg 정도를 말하는데 네. 이것이 약 14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서 보통 많이 하는 집은 네. 700뭇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많이 버는 집은 약 1억 원 가까이도 벌었나 봐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 어장이 이 세월호에서 나온 기름으로, 세월호가 원래 벙커시유 등 약 한 20만 리터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3일 뒤, 즉 침몰한 지 3일 뒤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대부분이 지금 다 밖으로 유출률이 된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이 되거든요. 이것이 약 4-5km 떨어진 양거차도까지 네, 네. 모두 가가지고 미역 어장을 모두 황폐화시켜서 네. 올해 미역은 단 한 줄기도 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네. 우리 바로 단원고의 실종자 가족들도 있고 네. 사망자 가족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어디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오히려 더 실종자 가족들, 지금까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그런 가족들을 네.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뭐 큰 소리 내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많은 그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도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농사 중에서 네. 바로 이 2달 미역 양식 바로 수확이 네. 유일한 1년 수확이기 때문에 네. 2달치를 망친 것은 1년 농사를 망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번 실종자 가운데는 세월호에서 일하던 승무원인데 정식 승무원이 아니라 젊은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잠수사를 만났을 때 꼭 좀 구조해달라면서 편지를 간절하게 썼던 어머니의 사연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간절한 바람을 들었는지 오늘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계약직 승무원으로 세월호 매점과 식당에서 일했던 28살 안현영 씨. 하루하루 일기를 쓰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는 해난 구조대원에게 편지 한 통을 전했습니다. 승무원복을 입은 아이가 있으면 학생들과 구분하지 말고 꼭 좀 구조해달라는 절절한 편지. 아들이 승무원이라는 죄책감에 소가리만 하다 조용히 편지를 건넨 겁니다. 그리고 어제 안 씨의 부모님은 배를 타고 사고 해역에 나가 또 한 차례 잠수사들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 씨의 친구들이 적은 그리움의 편지였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들었는지 안 씨는 오늘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 적은 것처럼 승무원복을 입은 채 선원 식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친구들이 쓴 그 편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소식, 그거 듣고선 나온 것 같아요. 자식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부모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잠수하는 그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할 것밖에 없겠어요. 네, 많이 쓰셨다고.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실종자 가족이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절절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